여러분, 어젯밤 대한민국 암호화폐 시장이 말 그대로 지진을 맞았습니다. 국내 2위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서 62만 원을 지급하려다 60조 원을 뿌리는 전무후무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60조 원이요? 현대자동차 시가총액의 절반, 삼성전자의 7분의 1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2026년 2월 6일 저녁 7시 빗썸에서 이벤트 당첨자 695명에게 1인당 2,000원씩 총 62만 원을 지급하려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담당 직원이 지급 단위를 원이 아닌 비트코인으로 입력하는 치명적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인당 2,000개의 비트코인, 당시 시세로 약 2,600억 원씩이 695명의 계좌로 쏟아져 들어갔습니다. 이 사고로 빗썸 내 비트코인 가격은 순식간에 8,111만 원까지 폭락했고 글로벌 시세보다 16% 이상 낮아졌습니다. 아무 잘못도 없이 코인을 보유하고 있던 수많은 투자자들이 공포에 떨며 매도 버튼을 눌렀고 패닉셀이 시장을 휩쓸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긴급 점검반을 현장에 급파했고 사건의 심각성을 언급하며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8년 전 삼성증권 유령 주식 사태가 떠오르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13년 전 단 143초 만에 462억 원을 날리고 파산한 한맥투자증권의 악몽도 되살아났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걸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 내 코인은 안전한가요? 오늘은 금융계의 저주, 팻핑거의 전말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이번 사고를 이해하려면 한 가지 금융용어를 알아야 합니다. 바로 팻핑거, 직역하면 뚱뚱한 손가락입니다. 이 용어는 금융시장에서 거래 담당자가 주문을 입력하면서 저지르는 실수를 의미합니다. 손가락이 너무 굵어서 키보드를 2개씩 눌렀다는 농담에서 시작된 말이지만 그 결과는 절대 농담이 아닙니다. 빗썸 사태가 바로 전형적인 팻핑거입니다. 담당자는 지급 단위를 KRW1으로 입력해야 했는데 BTC, 비트코인으로 잘못 눌렀습니다. 그 결과는 2,000원이 2,000개 비트코인으로 62만 원이 60조 원으로 둔갑했습니다. 당시 비트코인 한 개의 가격은 약 1억 3천만 원이었습니다. 2,000원을 주려던 것이 2,600억 원이 된 겁니다. 695명에게 각각 2,600억 원씩 총 62만 개의 비트코인이 지급됐습니다. 거래가 기준으로 환산하면 약 60조 원입니다. 더 큰 문제는 빗썸이 실제로 보유한 비트코인은 약 5만 5천 개, 시가로 약 7조 원 수준이라는 점입니다. 존재하지도 않는 비트코인 55만 개가 계좌에 생성된 겁니다. 마치 은행이 보유 자금도 없이 통장에 숫자만 찍어준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령 코인 사태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이런 팻핑거 사고는 빗썸이 처음이 아닙니다. 금융 역사를 뒤흔든 수많은 팻핑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충격적인 사건, 한맥투자증권의 비극부터 살펴보겠습니다. 2013년 12월 12일 평범한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한맥투자증권의 한 직원은 코스피 200 옵션을 거래하고 있었습니다. 옵션이란 주식을 미래에 정해진 가격으로 사거나 팔 수 있는 권리를 거래하는 파생 상품입니다. 복잡하게 들리지만 간단히 말하면 주식시장의 베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당시 한맥증권은 자동거래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자율과 변동성 같은 조건을 입력하면 소프트웨어가 알아서 적정 호가를 계산해 주문을 내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런데 직원이 입력 과정에서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비정상적인 가격과 수량을 입력한 겁니다. 시스템은 그 잘못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매수 매도 주문을 쏟아냈고 시장은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 시간 단 143초, 2분 23초 동안 일어난 일입니다. 한맥투자증권이 입은 손실은 462억 원, 당시 한맥증권의 자기 자본은 약 300억 원이었습니다. 회사가 가진 돈보다 더 많은 손실이 발생한 겁니다. 결제 대금은 584억 원까지 불어났고 한맥증권은 이를 갚을 능력이 없었습니다. 결제 실패. 2013년 12월 13일 한맥투자증권은 600억 원대 대금 대부분을 결제하지 못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한맥증권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했고 6개월 영업정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회사는 사실상 파산 상태였습니다. 더 비극적인 건 그 다음입니다. 한맥증권의 파산 관제인이 된 예금보험공사는 당시 오발주로 이득을 본 외국계 투자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잘못된 거래로 얻은 이득이니 돌려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10년에 걸친 소송 끝에 2023년 대법원은 한맥증권 패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실수는 당신들이 했고 손해도 당신들이 책임져야 한다. 단 143초의 실수가 회사를 파산시켰고 10년의 법정 싸움도 허사로 돌아갔습니다. 이것이 팻핑거의 무서움입니다. 클릭 한 번, 입력 한 번이 수백억, 수십조의 재앙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한맥증권 사태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2018년 4월 6일 오전 삼성증권 직원들은 자신의 계좌에 이상한 숫자를 발견했습니다. 배당금으로 받을 예정이었던 1주당 1,000원이 아니라 삼성증권 자사주 1000주가 입금되어 있었던 겁니다.
당시 삼성증권 주가는 39,800원, 1주당 3,980만 원 상당의 주식이 잘못 지급됐고 전체 규모는 무려 112조 7000억 원에 달했습니다. 배당 사고로 발행된 유령 주식은 28억 1295만 주, 삼성증권 정관상 주식 발행 한도를 수십 배 뛰어넘는 규모였습니다. 존재하지도 않는 주식이 시스템상에 생성된 겁니다. 문제는 일부 직원들이 이 사실을 알고도 주식을 팔아치웠다는 점입니다. 그 결과 삼성증권 주가는 당일 11.7% 폭락했고 선의의 투자자들이 막대한 손해를 입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조사에 착수했고 결국 여러 직원들이 업무상 배임, 시세 조종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하지만 펫핑거는 한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2005년 일본 미즈호 증권에 제이컴 쇼크가 있었습니다. 한 직원이 제이컴 주식을 61만엔에 1주 팔려다가 1엔에 61만 주로 잘못 입력했습니다. 이 실수로 미즈호 증권은 약 407억엔, 하나로 약 4천억 원의 손실을 입었습니다. 일본 증권 역사상 최악의 펫핑거 사고로 기록됐습니다. 2010년 미국의 플래시 크래시가 발생했습니다. 한 투자은행 직원이 100만 단위 거래를 입력해야 하는데 10억 단위로 잘못 눌렀습니다. 그 결과 15분 만에 다우존스 평균 주가가 9.2% 폭락했습니다. 수백조 원이 순식간에 증발했고 미국 금융시장은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1995년 베어링 은행의 파산 사례도 있습니다. 233년 역사를 자랑하던 영국의 명문 베어링 은행이 한 신참 딜러의 실수로 무너졌습니다. 파생품 거래에서 사자를 팔자로 잘못 입력했고 이를 숨기기 위해 계속 거래를 반복하다가 결국 14억 달러, 약 1조 5천억 원의 손실을 냈습니다. 은행은 파산했고 니콜라스 리슨이라는 그 딜러는 6년 반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패턴이 보이십니까? 한맥증권은 143초 만에 파산했고 삼성증권은 112조 원의 유령 주식을 뿌렸으며 미즈호 증권은 4천억 원을 날렸고 미국 증시는 수백조 원이 증발했으며 233년 역사의 은행이 무너졌습니다. 모두 펫핑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빗썸이 이 리스트에 추가됐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걸까요? 첫 번째 원인은 수동 입력에 대한 과도한 의존입니다. 21세기 금융 시스템이 여전히 사람의 손에 의존하고 있다는 건 놀라운 일입니다. 특히 단위 선택 같은 치명적인 부분을 수동으로 처리한다는 건 사고를 기다리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빗썸의 지급 시스템은 직원이 KRW인지 BTC인지를 직접 선택하도록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한맥증권도 자동거래 프로그램을 썼지만 기초 데이터는 사람이 입력했습니다. 삼성증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두 번째 원인은 검증 시스템의 부재입니다. 62만 원을 지급하려는데 60조 원이 나간다는 건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금액입니다. 시스템이 이걸 감지하지 못했다는 건 기본적인 안전장치조차 없었다는 뜻입니다. 정상적인 시스템이라면 경고창이 떠야 합니다. 이 금액이 맞습니까? 거래소 보유 자산을 초과합니다. 평균 거래량의 1000배입니다. 이런 알림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빗썸, 한맥증권, 삼성증권 모두 이런 검증 장치가 없었습니다. 세 번째 원인은 유령 자산의 생성입니다. 빗썸은 실제로 약 5만 5천 개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2만 개가 지급됐으니 55만 개의 비트코인이 허공에서 생겨난 겁니다. 삼성증권도 발행 한도를 초과한 28억 주가 생성됐습니다. 이건 단순히 회계상의 착오가 아닙니다. 존재하지 않는 자산이 시장에 풀렸다는 건 거래소와 증권사의 신뢰도 자체를 뒤흔드는 문제입니다. 네 번째 원인은 패닉셀과 연쇄 피해입니다. 오지급 사고가 터졌을 때 빗썸 내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던 일반 투자자들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들은 단지 가격이 급락하는 것을 보고 큰일 났다고 생각하며 매도 버튼을 눌렀습니다. 오후 7시 30분부터 7시 45분까지 단 15분 동안 빗썸에서는 공포가 지배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8,111만 원까지 폭락했고 글로벌 시세보다 16% 이상 낮아졌습니다. 아무 잘못도 없는 투자자들이 시세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코인을 팔아야 했고 그 손실은 고스란히 그들의 몫이 됐습니다. 빗썸은 사후에 보상 방안을 내놨습니다. 사고 시간대에 패닉셀로 손해를 본 고객에게 매도 차액 전액과 10%의 추가 보상을 지급하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빗썸 서비스에 접속하고 있던 모든 고객에게 2만 원의 보상을 주겠다고 발표했습니다. 110% 보상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신뢰입니다. 돈으로 보상받을 수는 있어도 한번 무너진 신뢰는 쉽게 회복되지 않습니다. 130억 원 상당의 비트코인은 여전히 미회수 상태이고 일부 이용자들이 거래 차단 전에 매도했거나 다른 방식으로 빼돌렸을 가능성이 큽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거래소 분산 보관이 필수입니다. 이번 사태가 주는 가장 큰 교훈은 한 곳에 모든 자산을 보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빗썸에만 코인을 보관하고 있었던 투자자들은 이번 사고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설령 보상을 받는다 해도 그 시간 동안의 불안과 공포는 돈으로 계산할 수 없습니다. 업비트, 코인원, 코빗 등
여러 거래소에 자산을 분산하세요. 또한 가능하다면 개인 지갑, 이른바 콜드월렛의 장기 보유 자산을 보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거래소는 거래를 위한 공간이지 금고가 아닙니다. 둘째, 거래소의 투명성을 확인하세요. 빗썸은 약 7조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고로 55만 개의 유령 코인이 생겼다는 건 거래소의 자산 관리 체계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뜻입니다. 거래소를 선택할 때는 준비금 증명, 영어로 Proof of Reserves 여부를 확인하세요. 준비금 증명은 거래소가 고객의 자산을 실제로 보유하고 있음을 제3자가 검증하는 시스템입니다. 바이낸스, 크라켄 같은 글로벌 거래소들은 이미 이를 도입했습니다. 국내 거래소들도 이런 투명성 강화 조치를 도입해야 합니다. 그리고 투자자인 우리는 이런 정보를 요구하고 확인할 권리가 있습니다. 셋째, 패닉셀을 피하세요. 이번 사태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오지급을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무 잘못도 없이 보유하고 있다가 가격 급락을 보고 패닉셀에 나선 투자자들입니다. 시장에 급격한 변동이 생겼을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마세요. 먼저 정보를 확인하세요. 뉴스를 검색하고 다른 거래소의 시세를 비교하세요. 한 거래소에서만 가격이 급락했다면 그건 시장 전체의 문제가 아니라 그 거래소의 문제일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가격이 폭락하는 걸 보면 공포를 느끼는 게 인간의 본능입니다. 하지만 투자는 감정이 아니라 정보와 판단으로 해야 합니다. 한맥증권 때도 삼성증권 때도 빗썸 때도 패닉셀에 나선 사람들이 가장 큰 손해를 봤습니다. 넷째, 금융당국의 역할을 촉구해야 합니다. 개인이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입니다. 나머지는 금융당국과 거래소의 몫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사태를 철저히 조사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단순히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모든 거래소에 대해 전산 시스템 점검을 의무화하고 다중검증 구조를 법으로 강제해야 합니다. 삼성증권 사태 이후 금융당국은 전산 오류 방지 시스템 구축을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빗썸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행했더라도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결과는 똑같은 사고의 반복입니다. 한국거래소는 삼성증권 사태 이후 단일 주문에 대한 상한선을 설정하고 이상 거래를 자동으로 차단하는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하지만 암호화폐 거래소는 여전히 이런 안전장치가 미흡합니다. 또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의 보상 기준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빗썸은 110% 보상을 약속했지만 이게 선례가 되면 다른 거래소들도 사고 나면 보상하면 된다는 안일한 태도를 가질 수 있습니다. 보상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사고가 나지 않는 시스템입니다. 여러분, 62만 원을 보내려다 60조 원을 날린 빗썸 사태는 단순한 해프닝이 아닙니다. 이건 우리 금융 시스템의 취약성을 그대로 드러낸 경고입니다. 13년 전 한맥투자증권은 143초 만에 파산했습니다. 8년 전 삼성증권은 112조 원의 유령 주식을 뿌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빗썸이 60조 원의 유령 코인을 생성했습니다. 팻핑거, 뚱뚱한 손가락 하나가 회사를 무너뜨리고 시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수많은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힙니다. 그리고 이런 일은 계속 반복됩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인 개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코인은 안전합니까? 이 질문에 자신 있게 예라고 답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분명히 있습니다. 거래소를 분산하고 정보를 확인하고 패닉에 휘둘리지 않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금융당국과 거래소의 목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산을 보호하는 건 결국 우리 자신의 몫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이번 빗썸 사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음에 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